상장하는 업체들이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이용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과연 업체들이 추정하는 순이익은 얼마나 정확할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청약인 모아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모아데이터의 청약 일정이 매우 독특합니다. 2월 25일 금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2월 28일 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독특하게 주말을 포함한 청약 일정이지만 주말에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은 금요일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환불은 3월 1일이 3일절로 휴일인 관계로 휴일을 포함한 3일 뒤인 3월 3일 목요일이 됩니다.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장 일정은 아니지만 3월 10일 목요일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데이터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4,000원에서 28,000원입니다. 공모가액은 수혜측을 반영하여 2월 24일 목요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지만 주식수가 2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당 기준 모집 규모는 56억 원 규모입니다. 청약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의 50%인 10만 주가 균등 배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자 10만 명이 넘으면 균등 배정은 모두 추첨 한 주가 됩니다.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하나금융투자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그룹의 경우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당 기준 1억 4천만 원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개설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증거금은 14만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모아데이터의 상장 시가총액은 1,50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보다 많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43.1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51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6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8.6%, 기관 투자자가 25.81%입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427억 원, 일반 청약자가 56억 원, 기관 투자자가 168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매우 많은 점은 언제나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정 유통 물량을 올해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모아데이터는 풍원 정밀보다 많고 이지트로닉스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모아데이터의 유통 물량은 적지 않습니다. 상장 후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28,000원보다 매우 낮은 3,625원입니다. 상장 당일에는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상장하고 10일이 지나면 행사 가능한 수량이 제법 많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아데이터에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 상한 우선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상장 전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모아데이터에는 전환사채도 있었습니다. 해당 전환사채도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구주 매출과 기존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데이터는 이번 공모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모아데이터는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가 많습니다. 벤처 금융 및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100만 주 넘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취득 단가를 구할 수는 없지만 2020년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취득 단가는 2,900원에서 3,7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28,000원에 비하면 상당히 취득 단가가 낮습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물량도 많지만 바로 1개월 후에 의무보유 예수가 풀리는 물량도 제법 많습니다. 모아데이터는 상장 후 1개월까지 나올 수 있는 매각 가능 물량이 많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니너스의 경우 상장일 매각 수량의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였고 그중 한 기관이 상장일 보유 지분을 모두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모아데이터의 경우도 주식수가 많은 일부 투자자가 상장일 빠르게 매도할 경우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아데이터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IR 자료를 사용하여 예쁜 그래픽의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모아 데이터에서는 IR 자료의 반출, 복사,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PPT에서 IR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아 데이터는 2014년에 설립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회사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상 탐지 솔루션인 페타원 포캐스터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면서 짧은 서버 오류로도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를 빠르게 탐지하거나 아예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는 어떻게 이상을 탐지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모아 데이터가 발표한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을 참고한 결과 시스템의 중요한 5가지 요소인 CPU와 메모리, 디스크 정보, 네트워크와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프로세스 정보를 종합하여 장애를 탐지하거나 장애가 날 것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CPU 사용률이 100%를 기록하고 있거나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이 평상시보다 매우 많은 것이 원인이 됩니다. 서버의 이상을 탐지하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장애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사실 AI를 이용한 이상 탐지를 하는 회사는 매우 많습니다. 상장된 회사 중에도 위세 하이텍이 AI를 이용하여 금융 쪽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금융 및 학습한 분야에 대해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시스템의 보안 관제를 담당하는 회사들도 부가 서비스로 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우 독특한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아 데이터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6개의 상장 기업을 이용하였습니다. 6개 상장 기업의 수익 가치를 산출한 27.4가 적용 PER이 되었습니다. 일단 적용 PER이 적정한지는 논의를 두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순이익이 2024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순이익입니다. 2021년에는 196억의 매출이 발생하고 2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지만 2024년에는 477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10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무려 44배나 늘어나야 합니다. 상장하는 업체들이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이용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과연 업체들이 추정하는 순이익은 얼마나 정확할지 궁금해집니다. 모아 데이터가 해당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2024년이 끝나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추정 순이익을 사용한 업체들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상장한 유바이오 로직스는 상장 당시 3년 후 2020년 추정 당기 순이익인 201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당기 순이익 201억 원은커녕 이보다 훨씬 큰 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미래순이익을 기반으로 상장한 6개의 기업 중 2020년이 아닌 2019년 추정순이익을 사용한 기업을 포함하여 단 한 곳도 추정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 상장한 바이브 컴퍼니의 경우 2022년 추정순이익을 사용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약 86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아직 2022년이 마무리되지 않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확인할 수 없지만 2021년 추정 당기순이익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2021년에 48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순이익을 살펴보면 48억 원 흑자가 아닌 6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익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연구개발 투자 증대로 인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장한 지 1년 간 넘는 기업이 이런 사항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추정 수익을 지킨 기업들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과연 모아 데이터는 추정 수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아 데이터의 올해 예상 매출은 196억 원입니다. 2021년 3분기까지의 매출을 살펴보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타사의 네트워크 장비를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 매출이 11.8%나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 매출은 전체적인 매출 숫자는 높일 수 있겠지만 회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 매출을 제외하고 나면 AI 이상 탐지 솔루션인 페타원 포캐스터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페타원 포캐스터는 물리적 장비가 없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장비가 없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매출은 급격하게 매출을 늘릴 수 있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순이익도 같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밝힌 원재료 비용을 살펴보면 원재료 중 물리적 장비인 서버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제품 매출 중 서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3.69%입니다. 모아 데이터의 솔루션보다 서버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재료인 서버의 가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56.6%였지만 2021년에는 서버 가격이 인상되면서 서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63.69%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서버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모아 데이터에게는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버나 시스템의 모니터링 혹은 이상 탐지는 모아 데이터처럼 서버를 직접 설치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클라우드형 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대표 주자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데이터독입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6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페타원 포캐스터는 직접 판매하지 않고 총판이나 협력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총판과 협력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영업조직 운영을 위한 고정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판, 협력사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이보다 더 커지는 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모아 데이터의 상황을 보면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단독 상장인 점입니다. 그 외에 AI를 제품에 이용하고 있어 AI 관련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환불일이 3일절을 포함하여 3일인 점은 단점입니다. 현재 매출에서 일시적인 상품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가 중 서버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은 수익성에서 아주 안 좋은 점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지켜진 적이 없는 미래 수익가치 기반의 공모가가 산정되었습니다. 미래 수익성 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공모가는 적정한 게 되겠지만 만약 지키지 못할 경우 공모가는 매우 고평가가 됩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많고 기존 주주의 단가가 매우 낮은 점은 매우 큰 단점입니다. 모아 데이터의 청약은 목요일 발표되는 기관 투자자 수요일측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겠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